네, 반갑습니다. 도도티브입니다. 도도티브 구독자님들 즐거운 주말 하루 보내고 오셨나요? 지금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 안전운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소식은 지난주 국내에서도 전기차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공개 소식이 있었죠. 바로 현대차의 아이오닉 5와 테슬라의 모델 Y인데요. 사실 경쟁이라는 말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마치고 전기차 판매 1위의 아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 전 중국에서 예약 판매한 지 단 하루 만에 10만 대가 판매될 정도로 그 인기는 대단한데요. 하지만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은 후발주자로 테슬라가 선점한 전기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상황이라 단순 비교 자체는 힘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국내 브랜드로서는 첫 순수 전기차인 만큼 내연기관차를 생산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차의 편의사양 부분만큼은 테슬라와 경쟁해서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도도티브 역시 사실 테슬라 모델 3를 직접 시승해 보기도 했지만, 전기차로서의 매력은 정말 뛰어난 모델 3였지만 자동차 생산의 역사가 길지 않다 보니 조립, 품질이나 차량을 이용할 때 실용적인 부분이 생각보다는 아쉬웠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때 테슬라의 조립 품질에 해당되는 단차 문제도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의외로 국내에서는 아이오닉 5와 테슬라 모델 Y를 비교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차종의 비교를 통해 나에 맞는 전기차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선 두 차종의 재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5는 전장이 4640mm, 전폭이 1890mm, 전고 1600mm, 휠베이스가 무려 3000mm입니다. 테슬라 모델 Y의 경우는 전장이 4750mm, 전폭 1920mm, 전고 1625mm, 휠베이스가 2890mm로 휠베이스를 제외하고는 테슬라 모델 Y가 더 큽니다. 다시 말해 외관에서의 보이는 모습은 모델 Y가 더 커 보이겠지만 실내 공간에서는 110mm나 더 긴 아이오닉 5가 더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 팰리세이드가 2980mm의 휠베이스니까 아이오닉 5가 3000mm라니 실제로 꼭 한번 타보고 싶은 공간이긴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실내 공간 뽑기의 달인 현대자동차이다 보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점도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생각 안 할 수 없는 부분일 텐데요. 모델 3의 2열 공간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2열 공간의 아쉬움이 모델 Y에서도 느껴지는 게 아닐까 걱정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시된 모델 Y의 2열을 타보신 분들의 말에 따르면 모델 3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레그룸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거기다 2열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 체감도는 모델 3보다 확실히 편안한 2열 승차감이라고 하네요. 또한 모델 Y의 가장 큰 장점은 SUV로서 옵션으로 3열 시트가 선택 가능하여 최대 7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국내같이 SUV에 대한 인기가 많은 시장에서 3열 시트가 있다는 것은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구매자의 선호도에 따라 극명하게 나뉠 것 같은데요. 4인 이상 가족에게서는 모델 Y의 선택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3열 시트에 성인이 앉기란 쉬워 보이는 공간은 아니죠. 미국 내 가격으로는 3열 시트 옵션이 선택을 또 하면 300만 원이 오른다고 하는데, 과연 국내에서 300만 원 주고 3열 시트를 추가할지는 의문이긴 하죠. 옵션이 정말 장난이 아닌데요. 모델 Y의 경우는 총 5가지의 컬러로 출시될 예정인데, 이 중에 몇 가지 색상은 또 추가금이 100에서 200만 원이라니 놀랄 노짜이긴 합니다. 왜 이런 가격 책정을 하는지 의아스럽긴 한데요. 다시 재원으로 돌아가 그럼 전장이 110mm나 긴 이점은 없는 건가요? 하실 텐데, 물론 휠베이스에서 오는 아이오닉 5가 앞서지만 반대로 전장은 또 110mm 모델 Y가 앞서기에 그 차이는 아마도 트렁크 적재 공간에서 모델 Y가 앞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BMW X3 정도의 트렁크 공간 정도라고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다시 요약하자면 크기 제어만 놓고 본다면 나의 구매 선호도가 승용 기준으로 4인 이하 가족이라면 아이오닉 5가, 4인 이상 가족으로 3열 공간을 활용해야 하고 적재 공간이 조금 더 필요한 SUV를 선호하는 분이라면 모델 Y가 좀 더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비교 대상은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모델 Y는 15분 충전으로 27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가 5분 충전으로 100km로 티저 영상에서 말했으니 15분이면 300km라는 단순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는 둘 다 같은 충전 시간으로 말하는 게 아니기에 단순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1회 완충 기준으로 두 차종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우선 전기차의 주행 가는 거리 수치는 나라별로 좀 다릅니다. 유럽, 미국, 중국, 국내 모두 수치가 다 다르다 보니 아마도 알고 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다 다른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국내 리뷰 채널인 만큼 국내 기준으로 주행 가는 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모델 Y의 국내 기준 공식 주행 거리는 511km입니다. 물론 위에 말씀드린 511km는 롱레인지 모델 기준이고 퍼포먼스 모델에서는 448km입니다. 아이오닉 5의 국내 기준 공식 주행 거리는 450km입니다. 아이오닉 5 역시 항속형이 450km이고 기본형은 345km입니다. 주행 가는 거리에 있어서는 국내 기준으로 봐도 테슬라 모델 Y의 압승인데요. 주행 가는 거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전기차의 현재 충전 인프라가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장거리를 주행하는 데 있어 50에서 60km의 차이는 운행 스트레스적으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저 역시 모델 3를 며칠간 시승하면서 충전 때문에 충전소 검색하는 게 일상이 된 것을 보고 차를 모시는 기분이 들었다고 해야 하나요? 전기차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충전소 인프라도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현재의 전기차로서는 장거리 운행은 패스이죠. 현재로서는 전기차 운행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데일리카로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전기차를 타고 출근했는데 갑자기 당일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장을 가라고 한다면 회사까지 오느라 사용한 전기량과 남은 충전량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나마 회사 주차장에 전기 충전 시설이 있는 곳이라면 다행이죠. 그마저도 없다면 과연 집에서 몰고 온 전기차를 끌고 갈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할 텐데요. 아마도 내 소중한 전기차는 회사 주차장에 세워두고 기차나 다른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현재의 전기차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 전후이다 보니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기차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내세우는 것이 바로 전기차의 급속 충전 방식인데요. 충전소 인프라가 아직은 적은 것을 이렇게 급속 충전 시스템으로 만회하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5의 경우는 800V급 급속 충전기를 통해 18분 이내에 80%까지 충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5분 충전으로 10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테슬라 모델 Y의 경우는 슈퍼차저로 충전 시 15분에 270km를 주행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함정이 있는 것이 제가 거주하는 지방에서도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있는 곳이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설명하는 초고속 충전을 혜택을 볼 수 있는 전기차 소유주들이 얼마나 될지도 아직 의문이긴 합니다. 물론 아이오닉5의 솔라루프 적용으로 태양열을 이용해 스스로 충전할 수 있는 것도 고려 중인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사전계약 공지에 솔라루프 적용이 표기되어 있어 나올 듯한데 국내 출시하는 아이오닉5에도 솔라루프를 적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제로백 롱레인지가 5.1초, 퍼포먼스가 3.7초의 테슬라 모델 Y이고요. 아이오닉5는 5.2초의 제로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스포츠카의 제로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타보시면 전기차의 퍼포먼스는 내연기관차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운전하면서 와 하는 탄성을 몇 번이나 반복했던 기억이 나네요. 모델 Y는 테슬라가 자랑하는 오토파일럿, FSD 반자율 주행 기능, 무선 업데이트 기술이 적용되며 아이오닉5는 현대차의 반자율 주행인 HDA2 부분 무선 업데이트가 제공됩니다. 반자율 주행 기술력에서는 모델 Y가 압승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연기관 차량을 많이 만들어 본 현대차의 장점이 바로 아이오닉5에 적용된 것이 있습니다. Vehicle to Load 기술을 통해 차량의 전기를 외부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것인데요. 소형 전기뿐만 아니라 대형 전기를 사용하는 모습도 티저 영상으로 홍보할 만큼 아이오닉5의 특장점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없는 이 부분이 캠핑을 사랑하는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어떠한 매력으로 어필이 될지도 두고 봐야 하겠네요. 끝으로 두 차종의 가격이 가장 이슈일 것 같은데요. 테슬라 모델 Y는 모델 3의 국내 가격이 있기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 현대차 아이오닉5는 첫 순수 전기차로 가격 책정이 가장 이슈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이오닉5의 경우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전기차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맞추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부터 국내에는 6천만 원을 기점으로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혜택을 100%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절반만 받느냐가 결정되기에 아마도 아이오닉5는 5천만 원 중반 가격에 책정되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국내 전기차 보조금 최대 지급 가능액인 700만 원이니 아이오닉5의 실질적인 실구매가는 4천만 원 중반대에서 형성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문제는 테슬라의 모델 Y의 가격일 텐데요. 미국 내 판매 가격이 국내에 들어온다면 가격이 당연히 상승하기에 6천만 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5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또 하나 테슬라가 국내 시장의 보조금 혜택을 고려해 공격적으로 가격을 6천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가격 책정을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모델 3의 국내 판매 가격만 놓고 봐도 5,469만 원부터 7,469만 원대이기도 한데요. 물론 중국에서도 모델 3의 경우 중국 가격 책정, 보조금 책정의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해 가격을 일부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국내 모델 3의 가격을 좀 내려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의 하루 만에 10만 대의 판매량을 올릴 만큼 인기가 있기에 6천만 원 아래로 내려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델 Y가 트림별로 미국 내에서 5천만 원 초중반에서 6천만 원 중후반인 것을 감안한다면 국내 도입 가격이 6천만 원대를 넘어선 가격으로 50% 보조금 지원을 받아도 5천 중후반에서 7천만 원 중반대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의 경쟁으로 현대차 아이오닉5와 테슬라 모델 Y에 대한 비교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